저는 이후로 저희가 또 배워야 될, 알아야 될 이 재테크에 대해서 궁금해요, 진짜. 너무 관심이 많이 갑니다. 왜냐면 금융 쪽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문외한이기 때문에 네네. 오늘 좀 배워두면은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근데 아까 전에 잠시 얘기하셨지만 그 60세 이상의 뭐 국가유공자, 장애인이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 비과세에서 그분들이 다 하실 수는 있지만 좀 주의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주의해야 될 사항은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일단 뭐 그거 이외적으로도 뭐 새마을금고나 신협 뭐 이런 곳에서 별도의 비과세 상품들을 적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절세할 수 있는 네. 그 상품들은 일단 그 원금 보존의 여부를 꼭 체크해서 활용을 해야 되고요. 네. 가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도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안정된 상품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세는 되는데 원금 보존이 안 되는 상품도 있으니까 그거는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또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거 있을까요? 네, 현재 소득공제 상품들이 많이 축소가 된 건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도 적극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현재 남아있는 것들 중에는 장기주택 마련 저축이라든가 네. 그다음 청약저축, 연금저축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금 그럼 저축.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짧은 약박한 어떤 습자지 같은 지식으로 본다면 이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상품 중에 그 소득공제가 되는 대표 상품이 연금저축보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쉬울 것 같고요. 네. 연금저축보험은 만 18세 이상 그 근로자나 개인 사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세제 적격 보험 상품인데요. 네네. 네, 그 상품 자체가 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상품은 우선 일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 납입을 하고 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무조건 연금 개시를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에서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상품이지만 네네. 우리 근로자들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상품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매월 그러니까 연으로 400이니까 매월 운용할 수 있는 그 금액이 34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범위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님들 과표에 따라서 그 세제 혜택이 다르시겠지만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는 네. 환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일단 이 상품에 가입하실 때 꼭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장기 상품이라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네. 만약에 5년 안에 이 상품을 해지를 한다든지 네. 그렇게 되면 나라에서 해지 가산세 2.2%를 내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으로 55세 이후에 꼭 연금으로 계시라는 의미는 그 연금 소득 세율이 5.5%이거든요. 굉장히 네. 저율 과세예요. 네네. 그런데 한꺼번에 자금이 필요해서 목돈을 해지를 하게 된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때는 기타 소득세 22%의 세금을 내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연금저축보험을 정리하면 좀 그러니까 나이가 네. 좀 젊었을 때 시작을 해주되 그렇죠. 네. 부담이 가지 않는 돈으로 조금씩 하고 오래 나중에 넣어야 그렇죠. 되니까요. 오래 넣어야 돼 부담이 네. 가지 않는 돈으로 하고 나중에 한 번에 찾는 것보다 이거를 말 그대로 연금으로서 돌려받을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제일 좋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인들이 실은 매월 34만 원이라는 자금을 네네. 이렇게 저축하기라는 것도 쉽지는 쉽지 않죠. 않은데 네. 제가 하나의 어떤 그 활용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네. 작년에 예를 들어 소득공제 받았던 부분이 환급이 들어오잖아요. 네네. 연말정산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자금을 다시 이 연금 저축에다가 추가 납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별도의 새로운 상품을 계속 가입하시지 않고 네. 이 저축보험 기존에 가입하신 부분에 대해서 불입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적어지고 또 추가 납입을 할 때 나름 운용하는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 네. 부분이 절감이 됩니다. 네.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리고 다 알아들으셨어요? 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왜냐면은 네. 이 연말정산 할 때 이 제 13월에 월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네. 표현을 13월에 네. 월급이라고 하는데 저는 요번에 그 돈을 집에 계신 분 라식 네. 수술을 한번 좀 해드릴까 눈 이런 좀 밝게 이런 생각을 네. 했는데 또 이런 식으로 재테크를 아니 하면 근데 이게 재테크를 매월 하면 넣어야 되는 건데 그 환급 받은 거를 네네.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 일회성이 되지 않아요? 예,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일단 매월 금액이 정해져 있을 수 있어. 처음에 가입하실 네. 때는 네. 뭐 매월 10만 원이다.
아니면 매월 20만 원 나는 네. 적정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남아있는 자금이 있잖아요. 소득공제를 받기 네네. 위해서 추가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다 틀리시잖아요. 네. 그 어떤 자산의 흐름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연금 저축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보험에서의 현재 연금보험, 그다음에 은행에서의 연금 신탁, 네. 그리고 연금 펀드라는 부분으로 나눠서도 운용을 할 수 있어요. 이 이름처럼 네. 은행에서 하는 신탁은 보통 원금이 보장이 일단 되고요. 네. 10%는 주식에 운용이 되고 나머지는 채권에 운용이 돼서 네. 적정한 수익률을 운용할 수 있고요. 네. 또 보험은 유배당 상품이에요, 실질적으로. 네네. 그래서 한 연 5%의 복리 상품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네. 안정적인 수익을 관리하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보험 성격이 많고 네네. 또 연금 펀드, 말 속에서도 펀드라는 부분이 있다면 좀 공격형 투자를 그렇죠. 좀 운용을 해서 현재의 어떤 물가 수준을 아무래도 장기 상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절히 나눠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장기라고 하면요. 그래도 최소 뭐 5년 정도 이상을 넣어야 되는, 아니면 이렇게 기간이 보통 연금 수익이면 보통 10년, 20년 이렇게 네. 돼 있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이라는 기간 이상으로 했을 때 일단 소득 공제라는 측면이 5년만 일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55세를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최소 네. 나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전까지 60세, 70세까지 일을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기간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최소 10년 이상으로 보시는 게 이 상품은 알맞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이 또 다음으로 저희가 또 알아볼 재테크 방법 뭐가 있을까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걸 청약저축인데요. 청약저축이요? 요즘은 국민통장이라고 할 정도로 네네네. 청약저축은 다 한때는 사실 이 청약저축이 굉장히 붐이 일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네. 요즘은 사실 그 약간 좀 이 붐에서 좀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우선 금리 수준이 네. 나라에서 한 연 4.5% 2년 이상일 때 네. 4.5%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낮은 금리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하지만 소득 공제, 지금 우리의 절세 혜택을 말씀드리잖아요. 네. 소득 공제 부분에 있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그다음에 본인의 신분증 이렇게 지참하셔서 그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되는데 네네. 매월 10만 원, 네네. 연으로 하면 12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40%에 해당되는 48만 원까지가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무리 많은 금액을 불입하시더라도 네. 일단은 소득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하셔야 될 그러니까 말 내용입니다. 그대로 국민통장이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부담 안 가는 돈을 네. 넣고 딱 그만큼만 받을 수 있는. 근데 굉장히 좋은. 무주택자. 근데 무주택자가 아니더라도 만들 수는 있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네. 주택 부분에 대한 어떤 청약에 대한 또 성격도 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저축성과 또 청약에 대한 부분을 뜻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가입이 같이 가능하시고 갖고 가기에는 같이 괜찮은 통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단지 나라에서 이제 소득 공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요거 하나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아니에요. 저 뭐 어쨌든 뭐 큰 집이든 뭐든 네. 무주택자니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얘기 듣기로는 비과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네네. 보험이다. 그렇죠, 보험이 최고다. 보험.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막 보험 들었는데. 종류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전액 보험이 진짜 연금보험도 있고 뭐. 네, 뭐를 여러 가지. 근데 그냥 이렇게 권해주는 걸 하기에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내가 판단하기에는 되게 그렇죠, 애매하고 어떤 보험 상품으로 비과세에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축성 보험하고 크게 보험을 네. 저축성 보험과 그다음 보장성 보험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말 그대로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네. 보험의 차익 거래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자산을 키우기 위한 보험이라면 네. 보장성 보험은 어떤 손해를 내가 어떤 보장을 받기 위한 가입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장을 하는 그런 보험이죠. 네. 네. 그래서 현재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자들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된다면 100만 원까지 소득 네. 공제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명보험이라든가 이 손해보험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이유 중에 비교를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손해보험은 그 보장에 대해서 비례 보상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가입을 하시더라도. 네, 네, 네. 근데 반면에 생명보험 같은 경우, 특히나 암 같은 경우 생명보험을 가입했을 때는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보험을 여러 개 가입을 하신다면 그건 각각의 그 가입
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 변액연금보험은 100%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고 또 알고 있습니다. 100%? 네, 그 100% 네, 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사실 귀가 번쩍 뜨이는, 눈이 번쩍 뜨이는. 이런 아닌데 시간이었을 저 텐데. 변액 있는데 네. 원금 안 되던데요? 그래요? 한번 여쭤보시죠. 네.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우선 변액연금은 지금 우리의 어떤 주제랑도 아주 맞는데요. 네. 말씀대로 원금 보장합니다. 근데 그 그래요? 원금 보장은 네. 연금 개시 시점에 보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가입 시점에 경험 생명표, 그러니까 어떤 그 현재 시점에 가입을 하면 현재 시점에 가입 경험 생명표를 준해서 평균 이상으로의 수명을 살 수 있을 시점을 현재로 가기 때문에 네. 그게 유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주식 편입 비율이 50% 미만입니다. 그만큼 노후 생활 자금으로서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서 그걸 제한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채권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펀드에 투자되는 어떤 방향성에서는 맞고 또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또 10년 되는 시점에 혹시나 연금으로 개시하기를 원했지만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뭐 한꺼번에 자금을 10년 뒤에 찾는다 하시더라도 비과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연금 변액이라는 이름이 상품입니다. 붙는 거죠. 네. 제가 마음대로 변할 수 있게끔 살 수가 있다 해서. 네. 그렇죠.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금 변액연금보험까지 알아봤는데 네. 사실 이 뒤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저희가- 지금 물어볼 게 진짜 많은데. 근데 저희가 지금 생방송으로 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다 돼갖고 저희가 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자세한 거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렇다면 팀장님 오늘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의 말씀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소개해드린 그런 상품들로 네네. 나만의 어떤 은퇴 계좌를 만들자 이런 네.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어떤 자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은퇴자들한테는 현재 물가 수준보다 그걸 정말 은퇴로 받아들였을 때 물가는 훨씬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명확히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상품을 지혜롭게 파악을 하고 나만의 은퇴 계좌를 만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변액 유니버셜도 있고요. 알아볼 게 너무너무 많은데 어쨌든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또 하겠고요. 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얘기 해주시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나만의 내 상황에 딱 맞는 나만의 은퇴 통장을 만들자 이 얘기만으로도 좀 체크를 해보고 그렇죠. 나한테 맞는 은퇴 통장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준비되어 맞습니다. 있지 않으면 이거 이제라도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퇴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 시간이 정말 유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도움 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